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정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주주 반발 소식이 좀 나왔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0.75% 하락세 흐름이 좀 커져 있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훨씬 좀 많지요. 외국인들은 이제 오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이제 순매수 흐름으로 바뀌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관 중심으로 매도가 많았습니다. 연기금도 오늘 뭐 투신과 더불어서 많이 팔았죠. 거래소 쪽에서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여전히 이제 1310원 정도에 있으면서 흐름들이 좀 진행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 이제 기사들 조금 보게 되면 이제 오해 났던 기사들이 이제 정건사들 HLB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주주들이 가장 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증기간 내에 이제 공매도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요거는 이제 작년 3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나왔습니다.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박용진 의원인가요? 이분이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유상증자 때 이제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어떤 제한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5억이라든지 가징금 부분이 이제 부과되는 게 이제 부당이익 관련해서 한 1.5배, 이게 201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제의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홍성국 의원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CBBW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전산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이 공매도의 어떤 부분에서는 공매도가 옳다 그러다 떠나서 일단 시장에 공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전산화된 때까지 계속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유증기간에도 사실상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강화와 유증기간의 공매도 활동원의 정자 참여를 제한한다. 그래서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이 이런 거죠. 유증기간에 이제 그 유상증자 물량을 낮게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공매도는 이제 낮은 가격에 만들어서 자기가 상한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도로 이제 유증 발행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자에 참여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신주 받아가지고 상한에 활용하는 이런 어떤 차익 거래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했고, 그래서 정권 이제 우리 공시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계속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행가액 산정 기산일이 청약일 기준 직전 3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 발행가액이 34,04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증계획 공시 다음 날부터 이 기산일까지 이제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정자 참여가 이제 금지된다. 그래서 지금 예정 발행가액에서 주주 대상 하는 게 이제 9월 뭐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까지 청약일까지 이제 보게 되면 요거 이제 10월 21일까지 이제 공매도 투자자의 유증 청약이 이제 금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죠. 발행가의 어떤 산전 기산일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완전히 금지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제도를 보게 되면 항상 또 이게 뭔가 유예 기간을 이렇게 둔다든지 여러 조건들을 또 줍니다. 뭔가 이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뭔가 이렇게 제도 개혁을 할 때는 확실하게 시원하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내가 주주로서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매도 계속 이제 가능한 거고요. 기존 공매도 이제 투자자의 경우에도 마지막 이제 공매도하고 난 다음에 발행가액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수량 물량 이상의 매수를 또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이제 또 공매도가 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를 해놓고 공매도 이상 물량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또 공매도가 또 가능하고, 또 시장 조성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이렇든 저렇든 공매도가 또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법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6일부터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16일에도 공매도가 13만 주 이상이 일단 나왔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이 유증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으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부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호재를 바탕으로 뭔가 하락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될 상황에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누르는 상황에서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에 누르면서 공매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이번 유증을 계기로 공매도 거래가 더욱더 활성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증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공매도가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주주 입장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고, 이거. 그 다음에 HLB는 이제 알다시피 2019년부터 요 J는 이제 뭐 JP 모건 쪽이죠. 그 다음에 S는 이제 신한증권입니다. 요쪽으로 이제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시세를 일정한 어떤 흐름으로 계속 가두고 있다. 그래서 호재가 나와도 누르고, 그래서 눌러서 이제 계속 이제 수익을 내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주주연대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공매도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금감원에도, 민원을 또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뭐 단체 행동 관련돼서 이제 유증기간에 이 부분들 뭐 감시한다. 이런 내용들도 뭐 있기는 있던데요. 그래서 하는 어떤 이제 형태들이 이제 동시효과 때 시장가 매도를 쳐가지고 아침에 이제 오전 시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장중에는 저도 이제 일베 주가에 보면 프로그램이 이제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을 유도하면서 매수 효과를 좀 무너뜨리는 이러면서 가격을 조금 이제 컨트롤한다. 그리고 마감가에서는 또 대량 매도를 시켜가지고 하락 마감을 유도하면서 장중에는 또 통정 매매를 통해서 시세를 계속 이렇게 가두는 형태를, 실제 투자자의 어떤 추정이 일부 이제 데이터에서 또 확인이 어떤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신정부 들어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관련되어서, 여러 논란에서 이제 특정 정거사 이제 공매도 기간에, 하락하는 기간에 공매도의 어떤 주식 보유, 특정 창구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매끄럽게 되려면 이제 전산화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공매도가 나오면, 외국의 사례같이 엄청 이제 처벌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번 걸리면 아예 이제, 심각한 데미지가 가게끔 해버려야지, 그냥 처벌 수위가 낮고, 전산을 안 하면서 이제 뭔가 걸리게 되면 항상 뭐, 그냥 착오였다, 실수였다, 이런 구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부분이죠.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처를 왜 안 하는지, 할 수 없는 게 아닌데 안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유증의 어떤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2023년도 이후에 장기 한 3년도까지 이제 HLB 단일뿐만 아니라 병용으로 이제 자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특히나 이제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금 지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필리아가 중국도 이제 진출하고, 미국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들도 계속 진행되고요. 그 중요한 어떤 타켓 중에 이제 결국은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삼상이나 이런 부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리보세라님이 이번에 만약에 이제 승인 과정으로 상용화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어떤 가정들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제 적응적 확대를 통해서 계속 이제 기업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자금 투여를 하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3,300억대의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대부분은 임상의 어떤 주요한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지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4상, 이건 이제 PMS라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이건 이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고 해가지고, FDA가 이제 보통 이제 자국에서 임상 3상 허가를 낼 때 이 PMS 관련된 임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임상 과정에서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상 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평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막상 이제 돈이 들어가는 어떤 당사자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4차 PMS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허가를 이제 득하는 이제 전후에 보면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이제 사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적응증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확장까지도 이제 계산한 어떤 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론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다국적 제약사죠. 이 다이오 언콜로지가 2015년도에 이제 복합 경구용 항암제로 이제 전이성 이제 뭐 대장암이나 이런 쪽에 이제 허가를 받은 물질인데, 요거하고 이제 병용 관련되는 2상, 3상, 그리고 난삼 관련된 아필리아와 이제 리보세라는 관련되는 병용 관련되는 1상, 3상 요렇게 쓰이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자금은 이 올해 내년에 어떤 이제 NDA 신청으로 결과에 승인만 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이오텍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하고 이제 이렇게 펼치느냐, 아니면 이제 뭐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의 어떤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 HLB 입장에서는 글로벌 이제 빅파마로 목적을 하고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일스톤은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과가. 그래서 리보세라님 현재 이제 상업화 수순으로 오늘 아침에도 뭐 MOU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결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금 투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HLB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FA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왔던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시설 이 부분의 어떤 이제 정설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효과를 보일 거고요. 그리고 테라피틱스의 어떤 실적이 상반기 4년 만에 이제 흑자 실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장중에 났던 부분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주가가 내려왔죠. 5만원 부근에서 이제 43,700원, 시간에는 43,600원 정도고요. 장중에 이제 이런 물량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HLB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매도세, 외국계도 매도하고 기관도 좀 매도하고 개인들만 이제 최근 한 3거래 정도 매수를 내려오면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공매도 이제 매매 관여 비중은 한 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수량이 최근에 이제 현물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물량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고 이제 조금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내려갈 때 이제 ADX 지표 자체가 50에서 좀 떨어지는 것은 이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공격적이진 않다는 거죠. 가격대는 이제 한 5만원 부근에서 한 10% 이상 빠졌습니다만 강도가 세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은 일본 기준으로 이제 추세 지표가 일단 하락 전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와 있고, 이 주봉상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기 위한 이 파라볼릭 자를 좀 넣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2주 연속으로 일단 추세 전환 흐름에서 좀 진행은 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다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 부분들을 회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이제 45,000원을 중심으로 할 거냐, 4만원을 중심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이 플랫형 조정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겠고, 자, 내일은 이틀 정도 이제 이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느느냐 아니면 계속 이제 줄인 상태에서 주가가 플랫형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진행 흐름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